내가 뭐 해내는 거 있으면 다 내가 해줄게. 네. Good morning,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28th of September 2021,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현대 자동차. 현대 자동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머님, 링컨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링컨 화이팅!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월요일날 204,000원 1.45% 떨어졌어요. 근데 현대자동차 주주분들이 되게 좀 힘들으실 거예요. 미래 성장 동력, 전기차도 요즘 실적도 좋고, 그 다음에 수소차, 자율주행 자동차, UAM, 미래 성장 동력, 로봇도 있고, 정말 현재 실적 좋고 미래 성장 동력 좋은데 너무 안 가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그러실 텐데, 연초에 애플카하고 이슈가 있을 때 28만 9천 원까지 갔는데 이게 거의 30% 가까이 한 27, 8% 아직도 떨어진 선이죠. 근데 이 20만 원 언저리에서 거의 한 8개월, 9개월을 헤매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시총은 43조 5,883억, 외국인 지분은 28.64%인데, 현대자동차를 둘러싼 불안감은 제일 큰 거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난이죠. 이것 때문에 생산이 좀 차질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잘 해 나가는 거, 아직까지는 1위 테슬라하고 격차가 꽤 납니다만, 오늘 전기차 앞으로 세계 1위도 가능하다. 지금, 기아의 EV6하고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제너시스 전기차 모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큰 폭의 성장이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나가다가는 테슬라하고, 물론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부분에서는 앞으로 테슬라하고 경쟁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그 르노가 아마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 거, 르노를 제치고 세계 러시아 시장 1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차가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전망이 좋은데 참 못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현대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갈 수 앞으로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그 반도체를 내재화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동남아 쪽에 이제 반도체 이렇게 소재 공장들이 많잖아요. 이제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이제 그쪽에 요즘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하면서 아무래도 생산에 좀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체 소재를 174개를 개발을 했다 이러는데, 현대자동차가 반도체를 내재화를 했다고 하는데 빨리 M&A를 물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만, DB 하이텍도 M&A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뭔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직접 M&A, 현대 제철도 M&A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괄 체계를 갖췄는데 아직 차량용 반도체까지는 계속 지금 이게 원래는 올해 말이면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고 하는데 2024년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차량용 반도체를 M&A에서 대규모 투자를 안 한다면 그래도 좀 더 빨리 해결이 되겠죠. 근데 그렇다면 2024년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빨리 DB 하이텍이 됐든 어디가 됐든 차량용 반도체를 M&A를 해서 좀 그래야 좀 주가가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딴 거는 호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기아차가 애플카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전에는 물론 이제 거의 LG그룹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받는 거는 거의 이제 확정적인데, 애플은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군데서 좀 받을 수밖에 없고, 한 군데서 받았다가 한 군데와 관계가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아차가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다, 애플한테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다시 한번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뭔가 모멘텀을 흔들 만한 이슈가 나와야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당분간은 좀 그냥 여태까지는 그냥 횡보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상승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횡보하면서 박스권이든지 약간 우상향하면서 박스권이지 이런 좀 대형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대자동차가 많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은 중장기적으로 보던지 아니면은 지금은 다른 주식에 좀 투자하고 있다가 현대자동차가 그런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 가서 좀 움직여도 좋을 것 같고, 현대자동차 그룹도 한번 이 시점에서 액면 분할 한번 또 하는 것도 한 5배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액면 분할하면 사실 20만 원 정도가 그 선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11만 원, 2만 원대까지는 개인들이 많이 손이 쉽게 나가는데 20만 원이 넘어가면 개인들 손이 좀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아무래도 몇 주 못 사니까요. 그래서 현대자동차도 액면 분할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주영 예전에 현대그룹을 창업했던 명예회장, 뭐 지금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정주영 회장님하고 이병철 회장, 상성그룹 회장님하고 뭐 경쟁하면서 재미난 일화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제가 조금은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앞으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가 가스가 지금 이제 갖고 있었던 그 영빈관 왕 회장이라고 우리가 정주영 회장을 이렇게 많이 얘기했었는데, 왕 회장이 주로 VIP들이 왔을 때 접대하던 영빈관을 SK가스로부터 200억에 매입했다. 그래서 어떤 현대자동차가 원래는 현대그룹이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제일 후계자는 원래 그 넷째 아들이 제일 모태였었고, 현대자동차는 이제 약간 이제 밀려났었는데,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더 커지면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현대그룹의 장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정몽고 회장이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이 이제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 장자는 맞죠, 현재로서는. 근데 어찌됐든 그걸 좀 공고히 하는 현대그룹의 어떤 이 핵심은 현대자동차다.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여기저기 알리는 그런 이미지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앤드류 로버츠 PR 전문가라고, 이분이 이제 벤틀리하고 벤츠 쪽에 PR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제 서울 본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걸, 예전에도 물론 이제 현대 기아차가 디자인이 많이 떨어져서 디자인 전문가들을 많이 세계적인 사람을 영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데가 또 부족해서 세계적인 전문가를 많이 영입을 했고,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현대 기아차가 여태까지는 가성비가 좋다 이런 걸로 소비자들한테 어필했는데, 이제 브랜드 인지도로 이제 어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PR 전문가가 와서 현대자동차 어떤 브랜드를 좀 세계에 각인시키는 그런다고 하니까요. 근데 서울 본사에 근무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글로벌 도시 중에 서울이 굉장히 외국인들이 근무를 원치 않는 지역으로 여태까지는 꼽혔었어요. 첫 번째로 아이들 보내는 학교가 마땅치 않고, 병원이나 어디를 가든 의사소통이 좀 원활치 않고, 이래서 서울 근무가 많이 좀 꺼려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대처를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우리나라 위상이 좀 좋아졌고, 그 다음에 뭐 K-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무비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많이 탈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전히 의료제도나 학교제도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가 의료 기술은 우리나라가 많이 좀 좋아졌지만 여전히 의료제도라든지 교육제도 이런 거 부분은 너무 뒤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게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의료나 교육 쪽에 어떤 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다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협력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드디어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재기의 두 쌍두마차인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가 협력하는 일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인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에서 다른 강력한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무찌르려면 적과의 적은 동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삼성전자하고 현대자동차의 콜라보도 자주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펠리쉐이드 차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현대 로템 요거는 현대 로템 편에서 다뤄드리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수소체 트램의 쪽을 현대 로템 쪽을 적극 밀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어찌됐든 현대자동차, 기아, 그다음에 현대 로템 요거는 관심 있게. 근데 일단은 기아하고 현대 로템은 지금서부터 분할 투자를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현대자동차는 중장기로 가실 분은 오케이. 단기까지 같이 노려보실 분들은 일단 순환매로 다른 좋은 주식들을 좀 투자하다가 좀 움직이는 반등 모멘텀이 보이면 들어가자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제 의견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리서치해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